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의 기자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법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그러한 일반법에 언론에 대한 일반법의 집행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이게 뭐예요? 엄격 심사 기준에 우리가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집행에 적용되는 것보다도 똑같다는 뜻이야.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이거죠.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미네소타의 그 근반원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뭐 이건 커먼로의 원칙이죠. 미네소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건 Law of General Applicability죠. 일반적으로 이 원칙은 뭘까요? 한마디로 언론사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언론사만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닥트린이라는 것은 이 원칙이라는 건 뭘까요? 이 법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시민들이 미네소타 시민들이 일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수용법 1조 자체는 언론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으면 안 된다. 딱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코엔 자체가 한마디 근반원을 우리가 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거 아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죠? 명예훼손 소송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엄격한 그죠?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게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이게 이제 엄청난 얘기죠. 지금 프라메주리 에스타플 코즈 오브 액션을 하게 되면 뭘까요? 코엔하고 두 명의 기자 신문사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우리가 코엔이 우리가 불법 행위에 대한 리포터스의 두 사람이 그 신뢰 위반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가 그 부분을 주장하면 되겠죠. 그런 문제를 이제 오히려 이거는 뭘까요? 수용법 1조를 교묘하게 비켜나가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냥 일반 거래관계에서의 우리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약속을 이행하잖아요. 미행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자, 그 명예훼손 소송으로 내 이름이 나의 허락 없이 나왔다면 명예훼손도 되겠죠. 아주 완전히 또 사업자한테 잘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첫 번째가 할 경우는 이제 유리하겠죠. 수용법 1조를 벗어났는데 자, 두 번째 수용법 1조를 건드리는 그러한 소송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송원법 1조를 건드리는 소송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뭘까요? 자, 코엔이라는 사람이 지금 뭘까요? 입증 책임이 요 첫 번째 소송은 R한테 리포터한테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그래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증 책임이 E로 전환이 돼요. C로 바뀌어요. C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길 확률이 없죠. 이게 1964년도 뉴욕타임즈 설리번 케이스에서 나온 이제 액츄얼 멜리스 룰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죠. Transfer of burden of proof, 그죠? To plaintiff 해가지고 입증 책임 전환이에요. C로 가는 거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그죠? 엄경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까요? 자, 명예에 대한 자기의 명예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 손해배상은 오히려 뭘까요? 자, breach of promise cause him lose job. 한마디 이제 직장도 잃었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 잃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소득도 줄어들 거고
그래서 5만 불 이상의 이런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는 소송을 했고,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리인 변호사는 이제 언론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걸 지금 이거 건드려 봐야 뭐 승산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 손해배상, 단순 손해배상으로 처리한 것이 이제 적합하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맥락을 이제 아셔야 돼. 뭐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도 This is not case like Hustler magazine and Powell. 이 허슬러 매거진도 이게 엄청나게 이게 98년도 우리나라 88년도니까 뭐 올림픽 때 판결난 그런 케이스인데요. 특히 이제 이게 목사가 이제 목사에 대한 그죠? 그 목사를 좀 코믹하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아주 좀 우리 정서로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근친상간과 관련된 케이스인데요. 하여튼 뭐 여기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헌법적인 constitutional library래요. constitutional library라는 뜻이 뭐냐면 이 헌법에 이게 헌법적 명예훼손이 뭐냐? 이거 모르지나 일반인들은 암만 따져도 그죠? 헌법적 명예훼손이라는 건 뭘까요? 언론에 의한 그죠? 언론의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뭐 소위 퍼블릭 오피셜이나 퍼블릭 서번트나 그죠? 일반적인 공인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공인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사람들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죠? 이 소송 자체는 이제 헌법적으로 높은 장벽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면 뭘까요? 언론 의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이 제기하는 모든 소송 자체는 뭘까요? 무한정의 그냥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내용이 되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미국의 이런 소송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냥 꽉 잡고 그냥 놓지 않고 있어요. 소위 액츄얼 멜리스 룰이라 해서 아마도 현실적 악의 원칙이죠. 이 원칙 자체가 결국은 울타리가 돼서 그게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컨스티튜셔널 라이블이죠. 컨스티튜셔널 라이블 스탠다드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고 이제 이 사건에는 이제 허슬러 케이스는 이제 패러디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state law toward intentional inflict emotional distress 죠? 이쪽을 강조하는 거죠. 오히려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을 오히려 이런 명예훼손 쪽보다는 이쪽 이제 변호인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judgment of Minnesota Supreme Court is reversed. 그러니까 결국은 파기환송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요 맥락이 이 판례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이게 갑자기 언론 관련 소송 자체가 명예훼손일 텐데 이게 왜 단순 손해배상으로 전환이 됐냐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죠. 이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허슬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건 다 이제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목사가죠. 하여튼 자기 부모하고 하여튼 하는 그런 걸로 하여튼 묘사도 패러디죠. 패러디 자체는 돼 있는데 하여튼 그냥 누가 보든지 사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게재했던 재미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결국은 나왔던 사건들이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이것은 이제 언론과 관련된 언론의 사실은 내용이지만 결국은 이제 금반원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신뢰 위반과 일단은 손해배상으로 이제 변환된 거고 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파기환송됐잖아요. 파기환송된 것도 결국 뭘까요? 연방 대법원 자체에서 사실상은 미네소타에서 이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법 적용을 연방대법원에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죠? 그 정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푸드라이언 케이스에 이것도 이제 수용법 1조와 관련된 문제인데 또 기가 막히게 또 왜 비켜가는지 전략으로 그걸 알 수 있겠죠. 플라이언하고 ABC 뉴스 있죠? ABC 뉴스 여러분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사건이죠. 그래서 ABC 텔레비전 두 명의 ABC 텔레비전의 그 리포터가 푸드라이언 슈퍼마켓에 이제 잡을 구했어요. 기자가 이제 잠입해가지고 푸드라이언 슈퍼마켓의 뭐 불법적인 행위를 이제 취재하기 할 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한 거죠. 한 거고. 그래서 몰래 이제 유해한 음식을 취급하는 관행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몰래 한 거죠. 몰래. 그래서 이제 촬영한 내용들을 이제 ABC 텔레비전의 프라임 타임 라이브라고 있는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플라이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플라이언이라는 게 이제 그로서리 체인이니까 ABC를 결국은 ABC와 린데이라고 이제 수잔 바넷이라는 두 사람의 기자 몰래 이제 ABC에 이제 기자가 결국 몰래 들어갔죠. 두 사람은 이제 죄송한 그런 소를 제기한 사건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플라이언도 이제 전략이 세우고 있죠. 전략이 나와요. 주로 플라이언 입장에서 뭘까요? ABC가 ABC가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느냐? 자, 사기다. 자, 로열티 의무 준수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침범, 그죠? 어느 지역을 우리가 허가 없이 들어간 소유자, 그죠? 동의 없이 들어간 게 트랜스패스죠. 침범했다. 자, 그래서 뭘까요? 자, 사기가 아니다. 그리고, 하지만 사기는 아니지만, 두 명의 기자는, 뭐, 침범도 했고, 또, 로열티 의무를 위반했다. 로열티 의무라는 건 주로 어떤 데 있을까요? duty of loyalty 같은 경우, duty of fiduciary duty of loyalty, fiduciary duty죠. fiduciary duty라는 게 다 이게 있죠. 이런 특히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뭐요? 로이어, 그죠? 로이어 클라이언트 관계는 뭘까요? 클라이언트와 로이어 클라이언트 관계는 뭘까요? 이런 로열티 관계가 있는 거죠. 로열티.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한번 신뢰 위반이지만, 기본적으로 로열티 위반한 거죠. 그리고, 트랜스패스를 했다는 얘기죠. 몰래 점유, 들어온 거죠. 특정 장소에 들어갔다. 또, 그리고, 뭘 인정했냐면, 자, 공표, 기사 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이건 뭘까요? 수용법 1조라는 의미에서, 기사를, 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가 거부한 거죠. 이 사건을 보게 되면 92년도 사건이죠. 프라임타임 그 프로듀서가 플라이언 자체가 이런 그 비위생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장하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이제 이 주장 자체가 뉴스감이 있다. 강력한 뉴스 기사감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인지하고 두 명의 기자 데일 바네트한테
한번 이 사건을 한번 플라이언 아마 엠프로이니까 이제 들어가서 취업해가지고 그 주장을 한마디로 조사하는 그죠?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좋겠다라고 인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잡 애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이제 취업하겠다는 이제 지원서를 냈고, 뭐 지원서를 내려니까 뭘까요? 허위로 얘기해야 되겠죠. 허위 이제 신분 얘기하고, 또 레퍼런스도 허위로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로컬 어드레스, 그 다음에 또 사실상 ABC와의 현재의 고용관계를 또 얘기는 안 한 거죠.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기자가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플라이언 자체가 바넷을 이제 델리 클락으로 이제 채용하고, 데이를 뭐요? 밀래핑 하는 트레이너로 이제 뭐 포장하는, 고기 포장하는 훈련생으로 이제 고용했죠. 보니까 ABC 정도 뭐 수준이면 다 이제, 그죠? 이제 이렇게 취업이 빨리 나오죠. 그래서 2주 정도 일을 했고, 또 일을 하면서, 데일과 바넷이 이제 소규모 카메라를, 마이크로폰도 몰래 이제, 그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treating, wrapping, labeling meat, 이런 cleaning machinery, 그 다음에 discussing practice meat department, 이런 고기를 이제 한마디 포장하면서 여러 가지 깨끗하게, 그죠? 무해하게 해야 되는데, 유해하게 아마 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니 캐머라와 마이크로폰을 몰래 이제 숨기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비디오 테이프가 별로 뭘까요?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직원들이 리패키징, 이제 재포장하고, 다시 고기를, 뭐, 기간이 도과된, 생선을 다시, 백데이트를 하겠죠. 그죠? 날짜를 다시 정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 기간이 지난, 그죠? 기간이 지난 소고기 같은 것도 또 새로운, 그죠? 신선한 고기하고 섞어가지고 글라인딩하고, 그건 뭐 짬뽕이네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브리칭 랭크 미치한, 그죠? 한마디로 이제 이 절차를 거치고, 또 바베큐 소스를 또 집어넣고, 이런 것들, 또 이제 오래되게 되면 냄새 나니까 또 이런 스멜을 또 막는 또 하고, 그래 놓고 그것을 이제 룸의 푸드 섹션에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결한 또 그 유효 기간이 지난 제품들을 이제 상점에 새로 이제 버리지 않고 이제 판매한 거죠. 이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전 푸드 라이언 엠플로이 이 어떤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심각한, 소위 가게에서 심각한, 그죠? 고기, 그 미스 핸들링이 딱 심각한, 한마디로 불결한, 유해한 형태의 이제 방법이다. 그래고 이제 주장한, 전 이제 푸드 라이언 엠플로이도 이제 주장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없어요. 방송의 진실성에 대한 논란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있는 사실 그대로 한 거니까 뭐 별 문제는 없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자, 그렇다면 플라이언의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은 뭘까요? 자, 이게 방송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한마디로 오히려 ABC가 사용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떡해요? 일반적으로 이 명예훼손 소송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방송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법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네일과 바넷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 행정비용 달러. 두 번째, 자,